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한 지 201일째 입주를 못하고 있는 하자노트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수평이 안 맞거나 움직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닥 움직임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건설사인 일성건설의 응대는 어떤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의 움직임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바닥의 모서리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입니다. 4월 16일 모든 방의 모서리가 저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4월 17일 예정되었던 수평물탈 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평물탈은 말 그대로 울퉁불퉁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특수 시멘트입니다. 저는 이 시멘트 공사를 할 경우 바닥이 움직이는 문제가 조금은 숨겨져서 일성건설에 유리하게 작용될까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자반장이 일성건설에 전화를 해서 바닥이 움직인다는 문제점을 알렸으나 일성건설은 그건 층간 차음제로 인한 움직임이니 정상이다 라며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온 주력건설의 작업자 또한 이건 방통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내 생각엔 층간 차음제가 슬라브에서 떨어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슬라브의 표면부터가 울퉁불퉁하면 층간 차음제가 제대로 붙어있기 힘들다.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슬라브는 무엇일까요? 슬라브층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바닥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되어지는 바닥 위에 일성건설에서 말하는 층간차음제 30T를 깔고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40mm, 그 위에 온수배관을 설치하고 우리가 아는 방통 40mm를 시공하게 되는 겁니다. 마감으로 마루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성건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제일 처음 시공하는 층간차음제가 탄성이 있는 자재라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일성건설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문제를 발견한 4월 16일 나름대로 주변의 건축사무실 대표님들과 방통 작업을 업으로 하시는 작업자분께도 해당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자문을 얻은 결과 해당 움직임은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하자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4월 17일 수평물탈 시공을 오전 10시까지 중단해달라고 했고 하자반장은 오전 10시까지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성건설도 7시에 전화해봤자 안 받을 거고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공사 만약에 똑같으면 이제 또 까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거 일단은 거기서 진행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성에서도. 그래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그러니까요. 반장님 입장도 알겠는데 네. 네, 저도 근데 그 직접 통화하는 게 제일 빠른데 중간에 제가 껴봐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도 내일 이제 이미 쳐버리면은 치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라고 전화해봤자 이게 뭐 안 되니까. 저는 그런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하시죠. 어차피 반장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네. 제가 내일 한번 10시까지는 일어나 볼게요. 그러니까 네. 10시 이후에 제가 일성건설하고 전화를 하고 작업을 하든 말든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예, 해볼게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일단 네. 공사는 안 하는 걸로. 예. 그럴게요. 네, 그렇게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 네, 그 감사합니다. 작업자들한테 그렇게 네. 10시까지 수업시켜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아침 7시부터 수평물탈은 시공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일성건설에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또다시 CS팀의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님 외근 중이시다. 왜 그러시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일성건설에게 내가 분명 어제 공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 하자반장은 일성건설이 하라고 했다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니 전화해서 공사 중단시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성건설의 상담사는 입주자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한 뒤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주력건설의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미 드레스룸, 안방, 주방, 거실, 알파룸, 작은 방 2는 시멘트를 부어놨고 뒤에 보이는 작은 방 3에
시멘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정리하고 나가줘라 라며 정중히 말을 했으나 그들은 일성건설이 하라고 했다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뒤에 이건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많이 흥분한 상태라 욕설과 고성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전에 묻지 말라고요 지금. 하지 말라고 공사. 씨발 내가 안 한다는데 왜 하냐고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싸가지 없이 내 집이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를 때리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일당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때린댔냐고. 일상의 직원들이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나한테 성질에 뭐하냐고 일상 직원한테 얘기를 해야지. 일성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사를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고요. 집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집주인이 누군데요? 일성건설까지. 이 집 처음 지을 때부터 부처부터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내가 할 거였으면 내가 돈 주고 왜 사요? 내가 돈 주고 샀다고요 여기. 왜 앞에만 하고 뒷만 하고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고요? 하지 말라고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봤잖아요 같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일상에 양심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면서 왜 하냐고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셀프 레벨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닥이 흔들리니까 어제 말했죠. 문제 있다고. 분명히 문제 있다고 말해놓고 같이 확인해놓고 왜 하고 있냐고요 이거. 문제 있는데 옆에 세대 갔는데 그 직원이 그 자기네들이 보호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맞아요? 정상적인 바닥이. 그거를 말아 이 얘기 못해. 왜냐면 그 집 주인이랑 집에 손을 얹고 말을 해봐야 정상적이냐고요. 너희 자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왜 붙지 말라고요. 나가. 나가세요. 우리 집이니까 나가세요 지금. 만약에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니, 신고해. 나가세요, 내가 빨리. 무서워 안 한다잖아. 빨리 나가세요. 그러니까 붙지 말고 나가라고요. 다 치우고 나가요 이거. 나. 들어보셨다시피 집주인인 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력건설의 작업자들은 집주인보다 일당을 지급하는 일성건설의 지시가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녹음 파일에서 저와 언쟁을 했던 주력건설사의 작업자는 전날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준 인물이자 저와 같이 공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고 문제를 알면서 덮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더 흥분을 했습니다. 언쟁을 하며 고성이 오고 가니 주력건설의 관계자 또한 방문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저를 1층으로 이동시키며 언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도 주력건설의 작업자들은 저희 집에 있었고 주력건설의 관계자라는 인물은 저한테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쫓겨난 게 분하더라고요. 분명 제값을 주고 구매한 집인데 억울하면서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무단 침입과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확인한 수평몰탈 시공은 상상 그 이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수평몰탈 시멘트와 물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바닥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으며 수평몰탈과 함께 마루 철거할 때 발생한 쓰레기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크랙은 메꾸지 않아 그 사이로 전부 흘러들어갔으며 시멘트를 제대로 섞어주지 않아 군데군데 덩어리진 시멘트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5mm도 안 되게 시공한 수평몰탈은 6일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공사한 지 4일 차에 별 생각 없이 아파트에 방문해서 확인하며 걸어다니다 마르지 않은 수평몰탈을 밟고 미끄러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넘어지면서 손목과 골반을 바닥에 부딪혀 손목이 붓고 골반이 멍이 들 정도로 다쳤으나 만삭이라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수평몰탈이라면 30mm로 시공했을 경우 24시간 뒤면 가볍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경화가 되고 보통 7일이면 마루를 시공할 수 있을 만큼 경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30mm에 6분의 1인 5mm도 안 되게 시공했으나 4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마르지 않아 넘어졌다는 건 시공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닥 움직임에 대해 정상이라고 하던 일성건설은 그 뒤 4월 23일에 방문해서 해당 모서리가 움직이는 부분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월 29일 일성건설에서 직접 전문팀이 방문해 해당 움직임이 발견된 모든 방의 모서리에 평균 3개, 깊이 7에서 8cm 정도 되는 천공 작업을 한 뒤 DEL090이라고 하는 에폭시 레진을 주입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30일 작업자들이 확인을 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깊이 12에서 13.8cm의 천공을 한 뒤 고밀도 우레탄 폼을 충진하여 2차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성건설의 품질관리팀의 부장은 저에게 바닥 평활도는 3m 구간의 평활도를 맞추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6mm다. 그러므로 6m의 구간에서 12mm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가 알기로는 2mm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 6mm입니다. 6m당 12mm라고 해봤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2mm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4월 30일 2차 충진까지 마무리되고 5월 7일 하자반장과 아파트에 방문해서 해당 부위들을 살펴보는데 분명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아직 여전히 움직이는 부위 또한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에 전화를 하여 이거 아직 움직임이 있다.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많다라고 알렸고 일성건설의 품질관리팀의 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층간차음제의 탄성에 의한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으나 입주자분께서 원하시면 한 번 더 추가로 충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거다. 이런 보수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내시더라. 하면서 또다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찝찝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내더라. 저는 이 말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렸고 거의 3억 가까이 주고 구매한 집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5월 15일 일성건설은 우선 바닥 평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의 소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여 5월 19일, 20일 바닥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22일도 작업을 하여 3일간 바닥의 소순 부분을 갈아냈습니다. 5월 22일 일성건설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적으로 수평물탈과 함께 바닥 마루를 시공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바닥 움직임이 해결되지 않아 국토부의 하자심사에 접수해 놓은 상황에서 수평물탈과 마루 시공으로 덮어버리면 또다시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 거절하였으나 일성건설은 그래도 마루까지 시공된 상태에서 하자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며 마루 작업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 거절했고 담당 조사관까지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작업자들과 싸우고 고소를 하고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접수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성건설은 그저 바닥 마루를 빠르게 깔고 싶어 하는데 다른 집에서는 바닥 모서리가 처지게 되는 문제도 발견된 만큼 저는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뒤에 나머지 공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말에 따르면 하자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장 조사까지 2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4달 해서 총합 6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11월 말, 12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때까지 입주는 못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닥이 움직이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0일이 지났지만 계속 문제만 생기고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분양 사기 사건으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분양사무소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하자노트가 대한민국 하자문제 공론화의 선두주자로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